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우리는 치병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몇 끼를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외부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시간적, 체력적인 이유를 핑계로 매번 건강하게 차려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혼자 사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간편하게 스팸 같은 가공 소세지를 구워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는 선물로 스팸 세트를 주는 게 마치 수순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죠. 굳이 이 스팸이나 소세지, 베이컨, 마트에서 파는 훈연된 오리고기 등 이 가공육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육류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생기는 질병이 바로 대장암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소속된 국제암 연구소에서도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할 때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기는 체력 관리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고 싶은데 몇 끼를 모두 고등어와 같은 어류로 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식이나 또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육류를 매번 제외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육류를 섭취할 때 같이 곁들이면 이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여러 가지 식품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추, 그리고 마늘, 고추, 양파, 김치, 다시마, 녹차 등이 있습니다. 깻잎이나 녹차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PHA,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PHA는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암, 그리고 피부암, 방광암, 소화기 관련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구워 먹으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조심하셔야 하는 건 맞지만 PHA는 연기와 탄 부분을 제거한 고기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는 코가 아닌 피부로 바로 흡수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 녹차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체내에서 이 비타민 A로 변환되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에 그 균사체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식후에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면역력을 올리는 것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고 이런 발암 요소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들어있는 퀘스틴이라는 성분은 암 예방을 돕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팀은 이 퀘스틴 성분이 대장의 용종 수와 크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국내 암센터에서는요, 각종 대기 오염물질과 이런 흡연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기관지암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했는데요. 고기를 떠나서 양파는 꾸준히 섭취하시면 효과를 보기 좋은 식품 같습니다. 사실 이 양파의 퀘스틴 성분은 양파 알갱이보다도 겉껍질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달인 물을 꾸준히 드셔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김치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김치의 유산균은 가공육의 아질산염을 중화시키는 데 특효가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주로 식육 가공품의 이 보존제나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 햄, 소세지 보면 그 색이 마치 막 잡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선홍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원래의 색이 아니고 실제 육고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첨가된 발색제입니다. 원래 색상은 그냥 이게 핑크색 정도로 그렇게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색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찌되었던 이런 아질산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먹게 된다면 이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공육만큼은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냉동 삼겹살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옛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은박 호일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음식점이
많아서 거길 많이들 가시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8, 90년대에 그 생고기 가격이 높아서 냉동고기를 먹는 그 겪어보지 못한 낭만을 느껴보려고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회사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냉동이라고 해서 딱히 뭐 저렴하지도 않고 뭐 맛이 특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설거지하기는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호일에 구워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굉장히 유해하다 이런 내용으로 갑론을박이 꽤 길게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호일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환경 호르몬이 생기는 이 온도가 매우 고온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서 붉은 육류를 조리하면 고기의 알루미늄 함량이 적게는 89%에서 최대 378%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 옆에 김치를 올려놓고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신김치의 산성 성분이 알루미늄을 용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호일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또 연탄으로 구워 먹고서 타지 말라고 이 호일에 감자나 고구마를 감싸서 넣었다가 나중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식품에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자제분이나 주변에서 고기를 호일 불판에 구워서 먹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주의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앞에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려서 뒷부분에는 약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가공육은 최대한 피하시고 육류는 발암 성분을 상쇄할 수 있는 식품들과 같이 섭취를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먹는 육고기 또한 암을 키우거나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많아도 2번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